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지호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저녁에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제 키프님께서 또 질문을 올리셨는데, 네, 대북 경협주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중요한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대북 경협주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북미 관계에서 좀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와야지 좀 더 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대북 경협주는 지금 계속 올려놓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그전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되게 이제 한번 이제 이슈가 되면 한 번쯤 움직이고 이제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시장 흐름을 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경협주는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종목 오늘 교육하면서 그런 관련 종목도 하나씩 체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이슈 시장 점검하고요. 먼저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본다면 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좀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못하면서 크게 이제 상승을 보이지 못했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 이제 일단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반도체 기업의 그런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통해서 좀 호재성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예, 실적 컨센서스가 좀 상향되고 또 앞으로도 좀 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호황을 이어갈 거라는 것을 또 마이크론 이제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저 반도체주에게 또 좀 우호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큰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 아직도 이제 이게 240선에서 하단 그리고 또 121선에서 지금 상단에서 아직은 완전히 이제 돌파하고 가지는 아직 못하는 모습이 있죠. 내일 정도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번 더 힘을 내준다면 한 번 돌파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어느 정도 갇혀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흐름이 좀 테마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남북 경협주가 움직이는 흐름에 나오면 다른 종목들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쏠려 있는 움직이면서 쏠려 있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이제 상승 랠리 탔고 그 이후에 현재는 이제 이렇게 행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보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행보 흐름 중에 이렇게 파동이 크게 움직이다가 일단 작아지고 있죠. 어느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변곡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변곡점에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IT주하고 이제 바이오주가 좀 더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좀 더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갇혀있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뭐 애국의 다우존스라든지 또 나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한번 1월달 한번 상승 이후에 급락 한번 나온 이후에 계속 한번 이제 반등 나왔다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큰 추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금 계속적인 갇혀서 움직이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렇고요. 다우 존스는 또 이렇게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우 존스도 어느 정도 갇혀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직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시장을 한번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오늘 제가 어, 투자 전략 문자를 보내드린 내용인데요. 그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결국 이제 미국 증시가 전체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미국 증시 흐름을 살펴본다면 어때요? 아까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1월 말에 급락 이후에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가 모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쉽게 그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뭐 경기 방어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시장이 안 좋고 막 하락하고 그럴 때는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많이 좀 선방을 하는데 그러지도 않은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IT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좀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그런 투자 컨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가 좀 선방하면 이제 이렇게 경기 민감주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텐데요. 현재까지는 경기 방어주가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에너지와 지금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쪽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또 IT 섹터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징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IT 섹터가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이니까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또 이제 마이크론 같은 이런 국내하고 이제 업황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면 이런 기업들의 지금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흐름은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이제 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도 에너지와 이제 IT 섹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 원유를 이제 이렇게 채굴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이제 IT 섹터 주가 민감하게 지금 좀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상태에 보면 그동안 이제 괴롭혔던 부분이 이제 그 미국 국채금리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시장에서 좀 괴롭혔었죠. 그리고 달러 부분, 강달러 부분, 그리고 이제 무역 전제. 근데 이런 부분은 재료가 많이 소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 많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스며들었기 때문에 반영됐기 때문에 크게 변동폭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본다면 일단은 이제 증시에 부담되는 요인들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나와진다면 이제 국내 이렇게 이제 증시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 시장의 부진 속에서 신뢰가 유지된 사안들과 관련된 섹터들, 그래서 이제 IT 관련 종목들도 지금 다시 이제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오늘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다면 이제 21일 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애널리스트 간담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 메모리 시장의 이제 규모가 모바일 쪽에서는 1.2배, 사물 인터넷 쪽은 1.7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2.4배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내놨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이런 산업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D램, 메모리와 이제 낸드 시장이 이렇게 공급 증가율이 약간 이제 20에서 40% 하이할 것으로 봐서 이제 공급 과잉에는 우려는 이제 이렇게 잠재우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더 공급과 수요가 더 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산업들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 업종들은 좀 더 시장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실적
전망치도 그전에서 72에서 75억 달러에서 76에서 78억 달러로 지금 상향하는 이제 컨센서스를 좀 올리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이제 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이제 인공지능 서버가 이제 비중이 비중이 이제 2021년에 12%에서 또 2025년에 46%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표준 이제 클라우드 서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서버가 이제 많이 증설을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 생각지도 않은 이제 인공지능 서버가 이제 이렇게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공지능은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이렇게 모든 컴퓨터 이제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API 같은 그런 반도체라든지 많은 용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돌려서 그걸 이렇게 인공지능 서버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읽어오는 그런 클라우드 서버보다는 지금 D램 부분이 한 6배 정도 그리고 이제 SSD라고요. 이제 저장 장치죠. 그동안 이제 하드디스크보다 속도가 빠르고 전력이 덜 소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SSD로 하드디스크가 지금 교체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D램 부분도 6배, 이제 SSD 저장 장치도 한 2배 이상 필요하게 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메모리 수요가 이렇게 좀 더 생각지도 못하게 좀 더 반도체 시장의 흐름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낸드 쪽도 일단은 이제 삼성이 평택에서 일단은 이제 그런 이제 증설을 좀 조절하면서 낸드 시장도 좀 우호적인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이크론 이제 애널리스트 간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반도체 관련 업종이 우리가 이제 IT 업종을 또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업종이 흐름이 이렇게 새로운 시장들이 계속 열리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다. 호황이 계속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우리 PC 기반이라든지 이제 모바일 쪽이었죠. 모바일 기반으로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이클이 있었죠. 네, 이렇게 증설할 때는 반도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다. 증설이 끝나면 좀 떨어지는 그런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서버 이런 서버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증설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또 알려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보내드린 내용 한번 점검한다면 다시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 IT 섹터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계속적인 성장하는 기업 섹터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계속적인 이제 2025년까지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관련 자동차로 계속 바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것 같고요. 또 이제 휴대폰 쪽에서 관련해서도 이제 MLCC 관련 이렇게 이제 간신기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간신기. 그래서 이런 세계 업종은 성장성을 강화해서 계속 나갈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은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보수적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 쪽에서 이제 삼성하고 LG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스마트폰은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체기에 이제 다다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반도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속적인 서버 투자를 통해서 계속적인 긍정적 흐름이 예상되고요. 이제 노광 장비 쪽에서는 노광 장비에서 이제 저희가 매매했던 FST 그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그만큼 부각받으면서 좀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 관련해서 기업들이 좀 더 이제 장비주에서도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앞으로 이제 계속적인 이제 좀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디스플레이 쪽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워낙 중국 쪽에서 많이 투자해놨기 때문에 LCD 쪽에서는 좀 아직 답이 없고요. 이제 OLED 쪽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애플이 이제 하반기에 새로운 폰에서 이제 모델에 어느 정도 OLED 패널을 좀 추가하느냐 따라서 이제 삼성과 LG가 좀 투자 규모를 결정할 것 같아요. 일단은 투자는 이제 할 예정인데 그 시기적인 문제가 강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삼성, LG 투자 발주 시점에서 이제 OLED 장비와 소재주는 좀 부각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남북 경협주는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북미 회담 추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방향이 잡힐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2에서 지금 꾸물꾸물 거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한번 이제 반응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연기되거나 또 뭐 회담에서 이렇게 이제 연기되거나 안 좋은 뭐 소식이 나오면 이제 다 꺾어내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중요한 이제 갈림길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 소비주들은 일단은 지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IT 기술주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계속적인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전기차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일단은 암 관련 쪽 암 신약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초에 이제 미국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암학회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암 관련 기업들 그래서 뭐 HLB라든지 바이로메드라든지 그래서 그런 기업들 암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이제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종목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소비주는 어느 정도 이제 북미 회담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 관광객 온라인 쪽 지금 오프라인 쪽은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요. 온라인 관광 쪽을 좀 풀어줬을 때 좀 더 이제 부각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이제 반도체주 이렇게 이제 북미 회담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회담이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좋은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정이 나오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질 때 한번 이제 움직일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제약바이오주는 6월 초에 있는 그런 암학회 컨퍼런스 부분에서 암 신약 중에서도 암 신약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이제 부각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확산됐을 때 이제 다른 신약 관련 종목들은 확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처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큰 종목부터 이제 작은 종목까지 이렇게 순환해서 갈 것 같습니다. 만약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이면 큰 대형 바이오 종목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소형 종목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요. 길목 지키기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 이렇게 급등주 패턴 활용 매매법에 대해서 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좀 이론적인 부분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종목 중심으로 하고요. 그래서 종목하고 이론하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은 여러분 배우신 대로 이동평균선에는 어때요? 일정 기간 동안 어때요? 주가의 평균 가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동평균선에는 그 일정 기간만큼 우리가 이제 주식의 값을 평균 매수 가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징을 역할하게 되는데요. 이동평균선에는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기준에서 내가 사들고 있는 가격에 의했으면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정도 지지선을 이탈해서 밑으로 하락하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오는데 내가 매수한 가격 올라오게 되면 또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우리가 매매하는데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매수 매도 기준을 삼아서 대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이 흐름을 통해서 이제 급등주 패턴을 또 급등주와 급락주 패턴을 우리가 찾아서 대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패턴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트고요. 여기 차트에 보면 이제 캔들 있고 이동평균선, 이 녹색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고요. 21선이 20일, 여기 빨간 선이 21선, 파란 선이 61선 이렇게 이제 기본 세팅되어 있죠. 주황색에서 120선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을 배우니까 우리가 하락할 때는 이동평균선 이 가격을 담고 있다 했죠. 그래서 120일, 60일에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때는 상승 추세죠.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죠. 이동평선이 여기는 120선이 아래에 있는데 여기는 120선 위에 있죠. 그래서 보면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오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죠. 저항선, 이 61선이 저항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올라오면 60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 매수 가격이 60일 이 선에 표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본전 심리에 의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 저항받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0선의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저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항받으면서 다시 조정받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랐더니 120선에서 저항, 이런 흐름이고, 반대로 이제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상승 추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래쪽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인데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이제 지지선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21선을 타고 가죠. 그래서 최근에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손바뀌면서 계속적인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지선 저항선을 이렇게 우리가 이용해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잠깐 언급해 드리고요. 결국은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5일선은 5일 동안의 사람들이 매수한 가격을 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일은 20일 동안, 60일은 60일, 120일은 120일 동안 사람들이 이 선의 가격의 평균 매수 가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이해하기 편하시고요. 이해하기 쉬우시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선, 지지선은 주가를 하락을 멈추게 하려는 힘, 그리고 저항선은 주가의 상승을 멈추게 하려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기준 삼아서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대부분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동평균선, 이제 검정선이 이동평균선인데, 이렇게 검정선이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빨간선 이제 주가 파동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는 이동평균선 이쪽으로 가고 있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려오면 이렇게 이 선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 매수 가격대에서 내려왔을 때 더 방어를 해주려고 하는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격이 들어오면 더 방어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올라오면 내려오면 이렇게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차트에서 21선 타고 갈 때 보셨죠?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자, 특히 하락할 때는, 하락 추세할 때 이제 이동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는 올라오면 번전 심리에서 던지게 되는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런 하락할 때 파동을 타고 내려간 이유가 이런 특징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종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상승 계속 가는 종목을 보면 이동 평균선에서 계속 지지받고 이를 쭉 올라가는, 파동을 타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보셨을 거고, 하락하는 종목 봤더니 계속적인 이동 평균선을 저항받고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인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서 받아갔을 때, 지지선을 이제 받았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지지받고, 이렇게 지지받고 비지점이 지지받고 딱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성공하면 매수를 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으니까 매수, 보유자라면 지지받으니까 계속적인 보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반대로 이제 지지를 실패를 했다면 어때요? A 지점에 지지받고 갑자기 B 지점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면, 이럴 때는 지지를 실패한 거죠. 이럴 때는 함부로 매수하면 안 되겠죠. 매수를 보유를 하고, 보유자라면 매도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다시 복귀할 때 다시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이럴 때 벗어나게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면 어때요? 잠깐만요. 차트를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이제 21선을 지지받고 간다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5일선을 지지받고 하는 거죠. 5일선을 이렇게 이제 나는 단기 투자하면 5일선을 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5일선 매매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이 5일선을 타고 왔는데 여기서 벗어난다 하면 이런 자리가 매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 지지받고 가면 매수한다든지, 이런 자리에서 단기 투자하신 분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나는 좀 더 길게 투자를 하게 21선을 기준으로 보겠다 그러면 21선 이제 상승추, 21선 이제 지지선이죠. 그래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이런 자리에서 20선을 지지받으면 계속 보유를 하고 가는 거죠. 20선을 지지받고 가면 계속 보유를 하고, 나는 21선을 타고 갈 때까지는 계속 보겠다 그러면 21선을 지금 계속적인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런 자리는 이 자리는 어때요? 매도가 돼야 되겠죠.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게 보면 21선을 대응했을 때 이제 SK하이닉스를 이렇게 이 자리가 매도가 되는 거고, 이런 자리는 지지받았기 때문에 지지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배운 대로 본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과 지지선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고요. 나는 좀 더 이제 짧게 대응한다 그러면 5일선 이렇게 따라가 올라가면 5일선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5일선 벗어나면 매도
한다든지 짧게 대응했을 때,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내려왔을 때는 이제 저항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락 추세일 때 이런 경우 많죠. 그래서 하락 추세일 때 이런 경우 많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동 평균선 쭉 아래쪽 방향인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올라가면 저항받고 내려오고 저항받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대응할 때 돌파를 실패한 거죠. A 지점에 돌파 실패하고 또 B 지점에서 또 실패했죠. 이런 경우는 함부로 이제 매수를 보류를 해야 되겠고요. 매수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고, 매수를 보류를 하고, 이런 경우는 올라왔을 때 일단은 만약에 밀려내려면 매도를 한 후에 대응을 이렇게 돌파했을 때를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한 후에 이후에는 만약에 매도해서 여기를 만약에 돌파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매수하는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B 지점에서 돌파를 성공했다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A 지점에서 밀렸다가 B 지점, 만약에 예를 들어서 B 지점에서 돌파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일단은 이제 매수를 해서 일단 보유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적인 21선에 이제 저항받으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죠. 반등 나와서 하락하고 반등 나와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선 21선에 도달하니까 계속 결국 이제 이동평균선이 아랫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저항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내가 타이밍을 잡는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은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내가 보유자라면 이런 자리에 밀려내려면 다시 매도를 해야 되겠고, 다시 이렇게 함부로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계속적인 추세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 이런 자리에 이제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거고요. 포스코 같은 이 종목도 보면 21선 일단 한번 이게 올랐다가 다시 재차 밀려내려 버렸죠. 이때는 이제 다시 이렇게 할 때는 다시 밀려내려가게 되면 이런 자리는 다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교육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은 어때요? 여기 21선에 계속 저항받는 모습이죠. 장중에 하루 올랐다가 다시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제 돌파하고 넘어가죠. 이런 자리가 이제 벗어났을 때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큰 흐름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골드크로스를 배울 텐데요. 이렇게 이제 잠깐 반등해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21선 안착한 이후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올라타면 그때 5일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면 21선을 이제 5일선 돌파하면서 이제 골드크로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제 매수 상승 신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보면 이제 되겠죠. 근데 현재는 이제 저항선만 배우니까 일단은 현재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벗어난 타이밍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종목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을 볼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종목이 이제 상승 추세이냐 하락 추세이냐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녹십자세를 하나 이렇게 찍어서 보면 어때요? 이 종목은 일단 이제 이 흐름까지는 보니까 이 60일선을 타면서 지금 계속 지지받고 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 파동에서 이제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흐름을 보였었고요. 60일선에서 지지받은 지지선 역할을 했고요. 이 선에서 60선에서 이제 벗어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흐름에서 이제 꺾인 거죠.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추세에서 벗어나 이런 자리는 매도가 나와야 되겠고요. 추세로 봤을 때죠. 예. 이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 봤다면 매도를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중기적 60일선을 보고 기준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 안에서 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이 시간 안에 이제 21선을 보고 대응하겠다 그러면 21선을 지지선으로 대응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여기 벗어나면 매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큰 흐름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이제 급등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제 5일선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매매가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이런 자리는 이제 캔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흐름을 봤을 때 제가 60일선을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이제 갑자기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 5일선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일선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5일선을 기준 삼아서 보라고 제가 계속적인 지난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캔들로도 여러분 배운 부분에 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추세를 탔을 때 이 60일선을 쭉 지지선 역할하면서 딱 타고 하죠. 60일선을 쭉 타면서 장기적인 흐름을 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이제 움직일 때는 시세를 내죠. 이렇게 갑자기 급등 나오면 이제 마지막 이제 일단은 이제 시세를 내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 한번 급등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큰 흐름에서는 60일선을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이제 5일선을 타고 갈 때는 이 5일선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세가 났을 때는 이 5일선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이제 종목을 집중해서 분석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을 해보는데 이제 원리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보통 이제 상승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탈 때 보면 주가가 이제 제일 먼저 5일선을 타죠. 5일선 타다가 주가가 밀리게 되면 어때? 그 다음에 21선을 지지받죠. 그런 흐름에서 21선을 지지받다 그 다음에 밀려 내려오면 그 다음 61선을 지지받고 이런 60일선을 지지받다 밀려나면 이렇게 해서 이제 120선에서 지지받고 그래서 주가 이제 하락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상승해서 하락으로 돌아갈 때도 그렇고 보면 파동을 만들면서 내려간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저항선을 이제 돌파했을 때 흐름도 보더라도 보면 주가가 이렇게
월선을 타고 쭉 내려가다가 한 반등 나오면 21선 이게 다시 21선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렸다가 다시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항은 61선 저항받고 다시 다시 재돌파하게 되면 다음에 이제 120선 이렇게 저항받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으로 돌릴 때 보면 파동을 만들어간 이유가 계단식으로 만들어간 이유가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하락 추세했을 때는 위에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 눌림목을 주면서 추세를 돌려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삼성전자 연우라는 종목 특징적으로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우 종목 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방향을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이제 120선, 61선, 21선 방향의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하락 추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일단은 이제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반등을 이용한 매매를 짧게 이렇게 합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등을 이용해서 짧게 단타치고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현재 구간을 본다면 일단 연우를 보면 이 구간을 본다면 일단 하락 추세에 있는 거고, 그래서 어때요? 주가가 이제 특징적인 부분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니까 어때요? 저항받는 거죠. 여기서 21선 근처, 61선 근처에서 20선 저항받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래쪽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평균 매수 가격들이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적인 눌림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하락 흐름을 보이고요. 어느 순간에 이제 어때요? 61선 터치하고 내려왔다. 다시 60선 돌파하니까 이렇게 120선에 이제 저항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려서 다시 집어고 다시 재차 돌파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 주가에 이해했을 때는 저항선이 돼서 한번 가서 눌린 이후에 다시 돌파하니까 어때요? 120선 이해했으니까 눌려주고, 주가가 그 다음 이동평균선 이해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지지선, 여기서는 저항.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돌파하고 나가는 거죠. 가다가 다시 밀려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다시 밀려내려니까 다시 주가가 이제 21선에 이제 저항받기 시작하니까 저항선 받으니까 추세에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이죠. 다시 여기서도 반등 나올 때 보면 올랐다가 61선에서 저항받고 다시 빨간색 21선에 지지받고 다시 돌파하니까 120선에서 저항받고 다시 아래에서 지지받고 이런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반등해서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만약에 이제 바닥권에서 급등 나오는 종목도 보면 엄청난 이제 거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올라가면 저항받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 이제 흐름을 보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렇게 우상향 패턴으로 쭉 추세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죠. 그래서 그만큼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에서 많이 이제 지지를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는데요. 결국은 이제 지지선 역할을 계속 우상향이다 보니까 계속 해주는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큰 흐름에서 이제 크게 큰 추세, 장기 추세로 봤을 때 보면
네, 이 120선, 120선을 쭉 타고 가죠. 타고 이제 큰 그림에서만 일단 보면 이렇게 조정을 120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조정을 120선, 이게 추세가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니까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벗어나니까 흐름이 이제 끊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횡보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이제 일단은 장기적인 추세 120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흐름에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결국 이제 이 지지선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추세가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다시 짧게 이 구간만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61선을 이제 그 다음 타고 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추세가 이렇게 상승 중에 있으니까 61선을 벗어난 지점에서 만약 벗어난다 그러면 이런 자리를 우리가 추세에서 매도로 우리가 이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21선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21선 흐름에 볼 수가 있죠.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매도가 돼야 되겠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이런 자리는 또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 큰 그림을 보면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받고 21선 지지받고 하면 다시 매수,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 20선 벗어나면 매도 되고요. 다시 복귀했을 때 매수, 이런 부분은 또 다시 매도가 될 수 있겠죠. 다시 복귀했을 때 이런 자리는 다시 매수가 되고 여기는 매도, 여기는 매수 되고요. 그래서 21선을 기준 삼아서 지지선 역할을 하니까 대응해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벗어나면 다시 매도가 돼야 되겠죠. 추세에 딱 타고 가니까. 그래서 다시 21선을 다시 복귀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자리는 이제 매수. 그래서 이 추세를 우상향 방향으로 가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렇게 한 번은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갔었죠. 한동안. 이런 경우는 이제 61선이 아래쪽 방향이다 보니까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면 올라오니까 이제 저항받는 거죠. 올라오면 61선 저항, 61선 저항, 이렇게 61선 저항에서 61선 이제 돌파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런 자리는 이제 중요한 매매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추세선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런 추세선과 맞물려 있는 이제 21선과 21선 이제 돌파 시점, 이런 시점을 이제 타이밍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단 이제 예측해 볼 수 있겠죠. 120선이 이에 있고 60선이 이에 있으니까 강하게 이제 올라가더라도 120선 자리에서는 120선 자리에서 이제 저항을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저항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로 올라오면 일단은 이런 자리에서는 돌파를 못 한다면 매도를 해야 되죠. 매도를 하는 게 좋겠고요. 다시 이제 밀려서 매도한 다음에 다시 추세 다시 61선을 다시 복귀했을 때를 매수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짧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 추세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대응을 해야 될 구간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는 일단 추세를 완전히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전체 보면 일단 이제 역배열의 120선이 이제 아래쪽으로 오고 이제 60선 이쪽으로 오고요. 20선에서 이제 50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추세를 좀 정배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금 흐름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능한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하자고 말씀드리고요. 보셨던 것처럼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매수,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죠. 추세. 그래서 매수하고 보유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좀 더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우리가 함부로 매수를 해서 대응하지 말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추세에서 벗어났을 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량 아래쪽으로 하는 종목은 뭐 초보자라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행보 추세일 때는 우리가 알려드렸던 대로 방향을 잡을 때 하자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런 부분 이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결국 이제 이런 패턴에서 잠깐 언급해 드리면 결국은 이제 급등주 패턴을 우리가 이제 한번 잠깐 언급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동 평균선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급등 패턴 중에 보면 이렇게 이동 평균선들이 모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60일선, 21선, 5일선에서 이 주가가 이렇게 이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시점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왜 급등이 이렇게 나오냐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5일선과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만났다는 것은 결국 이제 동일한 가격대가 생성된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5일선과 20일, 60일 이렇게 만약에 120선까지 가격이 같아졌다는 것은 결국은 동일한 가격대라는 것은 결국은 매물이 소화되는 거죠. 근데 5일 동안 매수한 사람,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 또 60일 동안 매수한 사람, 10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 가격이 같아지면서 이제 한꺼번에 이 가격대에 들고 있는 거죠.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잡아주면 가볍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렴 후에 이동평균선들이 수렴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특히 이제 하락 중인 경우보다는 옆으로 행보하거나 이쪽 방향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행보하거나 상승 추세를 이어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이동평균 수렴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매수 가격 우리가 여기에 다 몰려 있는데 이 가격보다 올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몰렸기 때문에 이제 급등주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거래량도 봐야 되겠고요. 캔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수반돼야 되겠죠. 거래량이 이제 증가되는 모습으로 나오면서 돌파하고 올라가면서 흐름을 타야지 우리가 급등주 패턴 중에 중요한 좀 요건에 있습니다. 거래량, 캔들도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살짝 일단은 처음 출발은 양봉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네, 아니면 이동평균 급등주 패턴에서 이렇게 21선과 61선을 5일선에서 주가 밑으로 한꺼번에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이런 패턴에서 또 급등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0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 60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 매물을 한꺼번에 돌파하고 올라갈 때 이렇게 급등주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하나 보면 FST 이 종목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인 이후에 수렴해 가지고 오랫동안 수렴해 갑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들이 여기서는 상승을 보이니까 이렇게 5일선, 21선, 61선, 120선 이런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죠.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시세를 내면서 이렇게 시세를 내면서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 어때요? 모아지는 거죠. 오랫동안 조정과 행보를 거치면서 어때요? 120선은 이렇게 있고 61선 여기 이제 61선, 21선에서 5일선이 한번 밀렸다가 여기서 같이 돌파하면서 올라가죠. 수렴된 거죠. 이런 자리는 매물이 동일한 딱 만난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매물이 소화된 상태에서 거래량도 실리면서 잡아 올리니까 여기 돌파하니까 결국은 이제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꺼번에 많이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보유자 입장에서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이 종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매물을 소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급등 패턴을 나오는 거죠. FST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뭐 JW 신약도 이렇게 61선, 21선 이렇게 5일선 올라가면서 한꺼번에 이제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죠. 돌파하면서 매물을 쏘아대면서 한번 이제 강하게 급등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동 수렴 패턴을 통해서도 이제 급등주를 이렇게 발견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겼고요. 네, 이렇게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EM텍이라는 종목 가지고 이제 상당히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하락 추세를 위해서 역배열해서 이제 정별로 돌아가는 추세죠. 여기 120선 이에 있고 61선, 20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올라오면서 이제 추세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기서 수렴해놨죠. 수렴하고 한번 눌림목 주고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EM텍을 여기서 매매해서 한번 매매를 했고요.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서 매도하고 다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21선을 이제 데드에서 골든으로 돌아왔을 때 한번 이제 매매를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이 자리 다시 이제 급등주 패턴을 찾기 위해 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체크를 할게요. 여기 다시 모아지죠.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려가면서 어때요? 21, 60일, 60일, 20일 5일선 아래쪽에서 올라오면서 딱 크로스라인 만나면서 이렇게 수렴한 이후에 다시 두 번째 급등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쭉 추세를 상승으로 흐름을 보였고요. 이때도 한번 다시 수렴해주고 한 번은 이렇게 강하게 한 번은 시세를 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급등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 바이로메드는 이제 교육할 때 여러 번 계속 체크를 해드렸죠. 이때도 수렴한 후에 여기 이 자리가 5일선, 20일, 60일선, 60일 만나죠. 결국은 이제 수렴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수렴하는데 급등 패턴 한번 쭉 나오고요.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작게 보이는데요. 이때도 상당히 많이 급등 패턴이 나왔죠. 다시 이런 패턴에서 다시 한번 흐름을 보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급등 패턴을 보이고 여기서도 한번 이제 조정받고 이렇게 밀려 내려갔다 61선을 이제 지지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거 특징적으로 보면 이제 21선을 5일선 이탈했다 데드 나왔다가 61선을 지지받고 21선 내려온 20선을 5일선 돌파하면서 골든이 나왔을 때 한번 데드에서 골든으로 돌아다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급등 패턴을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흐름 보입니다. 계속 지금 파동을 이어가죠. 이런 과정에 여기서 61선 계속 지지받고 한번 이제 21선을 5일선 이탈하면 이제 데드 크로스 나오죠. 하락 신호 나왔다가 60선 지지받고 다시 20선을 5일선 돌파하면서 골드 크로스 나오면서 데드와 골든이 연달아 나오면 이렇게 다시 강하게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을 쏘아내면서 다시 21선의 매물을 돌파해내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급등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를 타는 종목들 보면 이렇게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또 언급을 해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매물을 쏘아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악재가 나오거나 내려갈 경우는 도리어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날아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 모아진 상태에서 내려오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렇게 정배열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한꺼번에 이제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5일 동안 20일, 60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
네, 신라젠 한종 보면 신라젠 같은 게 이렇게 이제 60일, 20일, 5일선까지 모아지면서 여기서 이제 한번 예, 수렴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동평선을 이탈해 버리니까 이탈하니까 거기서 이제 매도가 한꺼번에 몰린 거죠. 매도가 계속 밀려내면서 한번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 특히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많이 그러겠죠. 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네, 오른 상태에서 이런 경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모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급락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서 이제 급등 나올 때 보면 이렇게 수렴한 이후에 모아진 이후에 행보를 하죠. 몇 개월 동안 행보한 이후에 여기서 수렴해죠. 이동평균선이 모아지죠. 5일선, 20일, 60일선에서 여기서 이제 강하게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이제 중요하다겠죠. 거래량도 더 계속 실리면서 쭉 파동을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최근에 남북 경협주들이 이런 모습이죠. 여기서도 한번 이제 모아진 이후에 한번 나왔었고요. 여기서 다시 재차 한번 여기서 이제 수렴은 과정에서 한번 이제 급락이 나온 거고요. 네. 메디포스트를 보면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도 한번 수렴해죠. 어느 정도 이제 행보 흐름이라든지 어느 정도 윗방향으로 해서 정배열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좋죠.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도 한번 수렴만 만들죠. 수렴한 이후에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60일, 20일, 5일선에서 수렴한 이후에 한번 급등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런 패턴이 나오면 좋겠죠. 네, 아까 남북 경협주들 하나씩 보면서 체크를 해달라고 그래서요. 남북 경협주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영님, 네, 반갑습니다. 로버스타 뭐 지난 교육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죠. 5일선 관련해서 5일선을 지금 계속 타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었고 이제 급등주 패턴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왔죠. 여기서도 60일, 21선에서 5일선이 쭉 연달아 돌파했을 때 급등 패턴이 나왔다는 거. 여기서 60일 이렇게 20일에서 연달아 돌파하고 쉬어서 눌림목 이후에 이렇게 급등주 패턴이 나왔다는 거.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제 저항이 된 거죠. 여기서는 5일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이제 여기서는 5일선이 저항이죠. 여기서 밀려 내려오니까 이제 이 선들이 저항이 된 거죠. 이 선들이 이해했으니까 이 선들을 저항선에 있는 이 선 쉽게 이해하면 여기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한번 이제 상승 이후에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이동평균선들이 아래서 계속 지지선 역할을 해준 거죠. 한번 밀려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가 저항이 된 거죠. 이 저항들을 주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돌파하니까 저항대를 다 돌파하고 보니까 이제 좀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도 한동안 이제 어때요? 5일선 최종 5일선을 지지받고 가다가 이제 5일선 이제 밑으로 해서 저항받는 거죠. 저항받는 상태에서 쭉 저항받다가 이 61선, 21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는 강한 저항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여기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저항이었는데 돌파하니까 이제 지지선, 지지를 받고 여기서 눌렸다가 살짝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저항대가 저항선을 돌파하니까 그 다음에 이 라인 선들이 지지선으로 변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주가가 여기 밑에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여기 아래에서 지지해 주니까 이렇게 흐름을 타는데, 만약에 이제 꺾어 내려오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제 양면,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동평균선이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지지선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지지받고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쏴야 되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결국 여기 상태에서도 이동평균선의 이 저항을 돌파하니까 지지선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전이 양면이 되는 거죠. 저항대를 돌파하니까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상승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5일선 우리가 매매했죠. 5일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5일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벗어나니까 5일선이 저항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5일선이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강하게 시세를 내고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캔들을 잘 이용을 봐야 되겠죠. 조심해서 거래가 더 증가하는지, 캔들이 음봉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잘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매도에 있어서. 한번 남북 경협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보면 유증기업을 보면 어때요? 흐름 타면서 지금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업체를 뒤틀어가죠. 큰 그림에서 보면 일단은 이제 여기서 보신 것처럼 흐름을 탈 때 보면 특징적으로 보면 이제 일단은 정배열로 만들어 놓죠. 쭉 한번 월 초에 한번 움직여 놓고요. 한번 밀렸다가 여기서 이제 쭉 아래까지 저항이 된 거죠. 저항 5일선을 21선 막 저항받으면서 쭉 조정받았죠. 여기를 이 저항을 돌파해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제 급등주 패턴이 나와 버린 거죠. 21선, 61선에서 5일선을 밀렸다가 딱 돌파하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밀렸다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배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60일, 20일 5일선 이렇게 돌파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요. 당연히 5일선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그래서 최근에 여기 60일 120선이 중장기 저항을 또 돌파하면서 21선까지 이제 돌파하면서 결국은 이 저항을 우리가 알아둘 점은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하죠. 저항을 돌파했다는 거. 그래서 저항을 돌파했더니 이제 바로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 5일선 타고 쭉 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쉬어가겠죠. 쉬어갈 경우는 내려왔을 때는 결국은 이 61선과 61선과 20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여기 물렸다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최근에 20일, 60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이 손해였는데 2에 올라가니까 이때부터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심적으로 지지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받고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수렴해 버리죠. 그래서 5일선, 20일, 61선까지 가격 같아지면서 다시 이제 흐름을 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아래쪽에서 있다는 부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일단 이제 21선은 이제 따라 올라가는 거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세선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요. 왜냐하면 이 추세선은 이제 만약에 이동평균선은 제가 5일선, 21선 가지고 이제 기본 60일, 100일선까지 말씀드리는데, 또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매매가 있겠죠. 11선을 보신 분도 있고요. 중간값 11선으로 이동평균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7일선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시면 이제 볼 부분 이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 가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저점을 가지고 이제 추세선으로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유증기업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거래량을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량 한번 올라갔고, 거래량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거래량 한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레벨업 됐거든요. 이때도 거래량 나오면서 한번 올라갔고요. 현재는 이제 거래량이
좀 죽어 있죠. 이런 경우는 일단은 매수세가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매도도 매수가 들어야지 매도도 던지겠죠. 매수가 들어야지 가격이 올라가야지 매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팔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현재는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매수세가 약해져 있는 거고 매도세도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소강 국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1선을 우리가 지지선으로 한번 보겠다. 이 흐름에서 여유있게 지지선으로 20선을 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 상태에서 21선을 이제 이렇게 터치하고 지져 내려오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관심 있게 봤겠지만 여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만약 이렇게 벗어날 때는 또 악재가 나오겠죠. 뭐 북미 회담이 좌절되거나 이렇게 이제 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이제 한번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현재 관에서 보면 일단 이제 인프라 이제 남북에서 인프라 구축하게 되면 이런 이렇게 이제 레미콘 기업 같은 기라든지 시멘트 기업들이 많이 먼저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뭐 기업의 가치로 본다면 원래 이제 싸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유진기업 실적면으로 본다면 지금 주가에 움직여도 이제 누가 많이 올랐다고 할 수가 없죠. 솔직히 보면 그동안 이제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왔으면 그런데 실적 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이제 고평가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밑에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현재 21선을 이제 지지선으로 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다면 이제 21선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팁으로 드린다면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쭉 이 추세선 가지고 이제 그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세선이 여기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벗어나면 일단 매도를 한다든지 여기에 20선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선을 벗어나면 매도한다든지 이 추세를 가지고 대응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추세를 복귀하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재매수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가격적인 이제 부담감이 있긴 하죠. 아래 6,000원대에서 일단 이제 10,000원 찍고 지금 9,000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부담되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21선을 기준 삼는다든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대응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관심 있는 분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1선을 꺾어 내려오면 안 되겠죠. 이 종목은 21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21선 올라오는 상태에서 중요한 단기 어느 정도 추세에서 내려가게 되면 좀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유의를 해야 되겠죠. 내가 21선을 기준 삼아서 대응한다면 20선을 다시 복귀하고 올라왔을 때 주가가 그때 다시 매수한다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만약에 21선이 있고 주가가 뭐 악재가 관련해서 나왔는데 밀려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5일선 따라 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데드크로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래쪽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 22선을 봤을 때 이런 부분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랐죠. 이렇게 중요 이동평균선을 워낙 이제 많이 커서 올라서 근데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거래가 실렸죠. 한꺼번에 돌파 올렸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돌파 올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이제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리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때도 이제 많이 올라와서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이제 기준 삼아서 보는 거죠. 여기 12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단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 찬스로 보는 거고 여기서 밀려 내려가면 다시 매도한다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권에 본다면 5일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죠. 지지선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5일선을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면 그러면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죠.
비중 조절, 5일선이 지지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5일선 타고 가죠. 그래서 뭐 음봉 모습이 나오거나 쭉 음봉 모습이 나오거나 깨면서 5일선 깨면 비중 조절해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좀 다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 올라오면 5일선에 이제 저항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매도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시멘트는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제 5일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지지선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비중 조절해야 됩니다. 뭐 성신양행도 지금 5일선을 가지고 막 등락을 거듭하는데요. 지금 그만큼 캔들로 보면 이 꼴이 이렇게 캔들 달았죠. 결국 이제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되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종목은 추세선을 그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북 경협주 같은 이런 종목은 이제 추세선으로 이렇게 선으로 그어서 이 라인을 벗어나면 비중 조절하고 뭐 이렇게 이제 종가상 살짝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추세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타고 가지 다시 이렇게 타고 가겠죠. 마지막 시세를 이렇게 낸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뭐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 정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21선을 지금 잘 봐야 되겠습니다. 21선을 이렇게 추세 선상에서 21선과 연관되기 때문에 21선을 지지 흐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21선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깨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21선을 종가상 잘 구분해 봐야 되겠죠. 특히 뭐 악재가 나온 뭐 북미 회담이 취소되거나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는 경우는 뭐 여기 벗어나면 일단 비중을 일단 뭐 매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21선을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21선을 기준 삼아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특수건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5일선을 등락을 거듭하죠. 현재 이제 21선을 이렇게 타고 가고 있으니까요. 21선 이제 큰 그림에서 지지선 역할을 해주죠. 지지 역할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흐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에서 이렇게 만약에 내려서 반등에 올라가게 되면 중요한 또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이렇게 과거 이제 4대강 때 보면 상당히 한번 좀 많이 올라갔었죠. 이하공영이라든지 특수건설 같은 종목은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가시화 됐을 때 한번 더 부각할 수 있겠죠. 관련해서 이하공영은 지금 일단 이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5일선 이제 지지선인데 깨고 내려간 상태고요. 결국 이제 여기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 꼴이 나는 이런 캔들들은 이제 매도가 나온 부분이죠. 그래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올랐을 때 여기 이 상태에서 이 캔들 안에 매도 물량이 많잖아요. 거래량 많이 나왔다는 거, 이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증거잖아요. 매도가 나와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매도 물량이 매물이 많이 되는 거죠. 매도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좀 저항받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쭉 올라오면 지금 저항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1선을 지금 깨고 내려가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지지선을 이탈한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복귀에 올라갔을 때를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때는 나오더라도 이제 엄청 이때 2천만 주 정도의 막 거래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올라가면 이제 저항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물에 의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짧게 매매를 해야 되겠고요. 거래량이 막 2천만 주 넘어간다면 이제 돌파 흐름을 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거래량과 같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시장에서 호재가 나와서 21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짧게 매매한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나오면 돌파 흐름을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북미 회담 결과가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와야지 가능하겠죠.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한번 이제 강하게 돌파 흐름이 한번 나오겠죠. 그 예전처럼 한번 테마가 엮이면 한번 더 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강한 돌파 21선 돌파하면서 넘어가야지 거래량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 상태에서는. 네, 뭐 철도 관련 DITI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은 상당히 지금 많이 급등하는 상태에서 지금 5일선을 지금 한번 이제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살짝 깰 수 있지만 이 5일선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일선을 지금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분수령이 될 부분은 이제 20선 올라가니까 만나는 시점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만나는 시점에서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상태에서 만난 시점에서 돌파하고 올라가야지 더 추세에 더 강하게 움직일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20선 자리에서 만났는데 내려오게 되면 좀 하락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추세에서 5일선을 지금 움직이니까 5일선을 지지받고 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면 한번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자리에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큰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21선이 이쪽으로 하니까 20선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니까 이 부분에서 지지받고 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방향 가느냐 아랫방향 가느냐 방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남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경협 중에서 21선을 지금 깨져 있는 상태죠. 이탈한 모습이고요. 복귀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좀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20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21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지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현대상사는 이 5일선을 기준 삼아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5일선 지지선 역할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아까 미사모님 후성 말씀했는데, 후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저항이 되어 있는 거죠. 후성 보면 120선이 위에 있고 60선이 있고 21선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추세선상을 보면 하단부는 이렇게 이제 잘 지지를 해주는 그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이 지금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들이 좀 수렴한 상태에서 이때 한번 이제 기회에 있었는데 이제 방향이 아래쪽이다 보니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라인 120선을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올라오니까 61선에 저항받고 내려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이 129 가격대로 보면 9,9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네, 좀 후성이 좀 이제 이때는 좀 지저분했죠. 그래서 이 주가 보신 것처럼 이제 저항이 되는 거잖아요. 이 주가 올라오니 저항되고 아래서는 한 60일선 근처에서는 예, 지지받고 여기 120선에서는 저항받고 그래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서 60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돌파 흐름 나오니까 이제 21선 지지받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번 흐름이 움직였죠. 움직인 상태에서 이제 5일선 지지받고 가다가 이제 음봉 놔두면서 이 5일선을 깨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자리는 5일선을 딱 단기적으로 타고 가다가 깨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일선 저항이 돼버린 거죠. 5일선 쭉 저항되고 저항받으면서 쭉 밀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는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일단은 이제 저점과 고점이 지금 저점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갔는데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랫방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난 흐름이 나와야지 좀 추세 바뀌어 나가겠죠. 그래서 이 120선 자리가 벗어난 자리가 9,900을 넘어서야지 방향을 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이제 아래에서 위에서 저항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상승할 때 보면 이 추세가 이때는 우상향 패턴으로 61선 120선에서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갔죠. 네, 만들어갔는데 이제 60선도 이제 꺾이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래서 이때 보면 단기적 흐름을 갈 때는 21선과 5일선을 지지받고 가죠. 한번 흐름에서 쭉 보면 21선 지지받고 근처에 지지받고 쭉 갔는데 이제 이런 흐름에서 보니까 이제 벗어나니까 이제 어때요? 이게 상황들이 꼬이 이렇게 이제 추세에서 꺾이니까 이때는 61선이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지지받고 가는 거죠. 아래쪽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니까 네, 흐름을 계속 타고 가는데 이때는 이제 61선 밑으로 오니까 지금 현재 60선을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돌파를 해야 되겠죠. 61선을 돌파해야지 반등이 더 나올 수 있겠죠. 흐름을 이때도 어때요? 61선을 추세 61선을 벗어났다가 돌파 흐름을 보이니까 저항을 돌파하니까 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랐다가 내려오면 여기는 지지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저항이 됐는데 이 저항을 돌파하니까 이게 지지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흐름 타다가 21선에서 다시 최근에 21선 지지받다가 벗어나니까 다시 내려온 흐름의 하락 흐름 보이다가 다시 돌파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벗어나니까 저항이 돼버린 거죠. 못 올라가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 보면 여기서는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 벗어나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저항이 된 거죠. 올라오니 저항이 돼서 이 종목이 이제 다시 한번 가려면 이 61선을 돌파를 해야지 더 가겠죠. 에코프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이 60선을 강하게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다시 추세를 한번 다시 어느 정도 이 라인까지는 한번 도전이 가능하겠죠. 반도체주도 같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심텍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여기 이렇게 수렴해서 급등주 한번 패턴 나오죠. 행보 흐름을 보이면 한번 급등 패턴 나왔고요. 현재 이제 하락 추세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쭉 61선 아래쪽 방향, 120선 아래 방향 그래서 추세가 이제 하락 이어갔었죠. 최근에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락하던 21선 근처에서 계속 저항받죠. 61선 저항받으면서 21선 저항받고 이번에 한번 이제 강하게 돌파하니까 61선을 돌파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0선 위에서 기다리니까 가서 지금 쉬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종목이 추세를 돌려면 어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방향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20, 60, 100입선, 60일선 올라가고 20선 올라가고 추세를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정하겠으니까 네, 이런 과정들이 또 여기에 필요한 거죠. 짧게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정도 볼 수가 있겠고 또 길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길게. 근데 뭐 짧게 본다면 뭐 이렇게 짧게 이런 식으로 역에서 돌아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지 정도 나와야지 다시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흐름 거친 후에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이제 저항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지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를 잘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늦었네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